강재민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여러분의 만남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저는 굉장히 행복하고 또 보람된 시간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저도 초심을 참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서 발해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바로 발해의 문왕 이야기였죠. 무왕의 아들로서 시호가 문이에요. 글문자. 그러니까 대당 온건파였던 것이죠. 아버지의 외교 노선과는 다르게 당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당과 친선관계를 맺으면서 당의 우수한 선진문화를 받아들여서 발해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켰던 그런 훌륭한 왕이 바로 이 문왕이었다. 그리고 무왕은 발해의 제도와 기틀을 다지고 또 내실을 다졌던 왕이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 문왕은 무왕처럼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오히려 그 이상으로 자주 나옵니다. 정말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정말 별 5개 이상 정말 한국사에서도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는 왕, 탑10 안에 들 만큼 중요한 왕이니까 잘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왕의 업적 중에서 4가지 정도는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먼저 발해의 중앙행정제도 뭐였죠? 삼성육부제를 확립한 왕이다. 발해의 중앙행정제도 삼성육부제. 당나라의 제도를 모방했지만 발해의 독자적인 것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수도를 옮겼었죠. 중경현덕부에서 특히 상경 영천부로 옮긴 사건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신라로 가는 루트, 무역 루트, 뭘 뚫었죠? 신라도를 개설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였죠? 대흥이라는 또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문왕의 업적입니다. 대당 온건파로서 친당 정치를 펼쳤던 왕, 당의 우수한 문화를 받아들여서 발해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왕으로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핵심 키워드가 그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업적 4가지가 있었죠. 바로 발해의 중앙행정제도 삼성육부제 확립, 그 다음에 수도를 중경현덕부에서 상경영천부로 옮긴 사건, 그 다음에 신라로 가는 무역 루트, 신라도를 개설한 것, 그 다음에 대흥이란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다 정도는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리고 오늘은 바로 누구냐? 발해의 최전성기를 이뤘던 그 유명한 선왕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공백이 있거든요. 발해를 세운 대조영 아시죠?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고왕이라고 하는데 동문산에서 발해를 세웠다 별 1개 정도고 그 아들 무왕이 발해의 제1의 왕이거든요.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죠. 땅을 넓혔던 왕, 전쟁을 잘했던 왕. 그 다음에 문왕이 발해의 제3대 왕인데 그 3대 문왕과 제10대 선왕 사이에서 공백기가 많습니다. 좀 사료가 불분명하고 아마 제 의견도 짧은 걸 봤을 때는 이 기간에 아마 발해가 일시적으로 정치적 혼란을 겪었던 걸로 이제 추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시적인 정치적 혼란을 이제 잘 수습하고 발해의 최전성기를 열었던 왕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제10대 선왕이다. 이 10대 선왕은 어떻게 기억해 두시면 발해의 최전성기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 발해가 정말 잘 나갔어요. 정말 주변 이웃 국가들 거란, 그다음에 당, 그다음에 신라, 그다음에 일본하고도 무역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때 발해 국력이 절정에 달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얻었던 별명이 있습니다. 이 별명이 어찌 보면 발해사에서 전체를 통틀어서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뭘까요? 잘 기억나시죠? 여러분 옛날부터 거의 외우다시피 하셨을 겁니다. 이때 당나라가 발해를 불렸던 별명 선왕 때입니다. 바로 해동성국이죠. 뭐라고요? 해동성국입니다. 바다 동쪽에 잘 나가는 나라. 이게 바로 선왕 때 발해가 당으로부터 얻었던 별명이다. 그만큼 이 당시 발해의 국력이 절정이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왕은 오경 15부 62주라고 하는 새로운 지방행정제도도 완성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배웠죠. 문왕의 업적이 뭐였죠? 발해의 중앙행정제도 삼성육부제를 확립한 거라면 이때 선왕은 발해의 지방행정제도였던 오경 15부 62주를 확립하게 되었다. 수도가 무려 5개입니다. 땅이 넓다 보니까 15부 62주로 전국을 나누어서 통치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왕도 독자적 연호를 사용합니다. 바로 근흥이죠. 헷갈리게 졌죠. 무왕은 인한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고 문왕은 대흥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고 지금 10대 선왕은 뭐죠? 근흥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다.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해는 최전성기를 누리는데 안타깝게도 발해는 이렇게 최전성기였던 발해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망해버립니다. 정말 훅 가버리는 것이죠. 정말 발해사 멸망이 있을 텐데요. 926년 거란의 침공으로 공식적으로 멸망하게 됐는데 많은 의심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고요. 이 발해의 역사가 사라져버렸어요. 발해를 개성했다고 하는 나라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발해사는 어디에도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고려도 기록하지 못했고 조선도 기록하지 못했죠. 그러다가 조선 후기 실학자, 바로 정조 때의 그 유명한 실학자 유득공이라는 분이 발해 역사를 처음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시험에 너무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조선 후기 실학자 유득공, 정조 때의 실학자거든요. 이 사람이 발해의 역사를 처음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그 역사책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발해고,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뭐라고요? 유독공이 썼던 발해고입니다. 우리 발해사를 처음으로 기술한 책. 그만큼 역사적 의의가 크고
시험에 내기 좋은 것이죠. 유독공이 뭐라고 비판하냐면 고려가 발해사를 기술하지 않은 것은 큰 잘못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비판을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용어도 들고 나오죠. 바로 남북국 시대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신라 계승 의식이 강해요.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도 신라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다루고 또 신라를 좋아하죠. 친숙하고요. 그리고 통일신라 뭐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통일신라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남쪽에는 통일신라가 있었지만 북쪽에는 고구려를 계승했던 발해가 엄연히 300년 가까이 존속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통일신라 시대라고 부른다. 통일신라만 기억하고 그만큼 이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는 우리 기억 속에서 완전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득공이 새로운 용어를 들고 나온 게 뭐냐?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죠. 바로 남북국 시대입니다. 뭐라고요? 남북국 시대. 무슨 말이냐면 남쪽에는 통일신라가 있고 그렇죠? 북쪽에는 발해가 있으니까 합쳐서 남북국 시대라고 부르자고 했는데 저는 이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통일신라 시대의 용어보다는 이 남북국 시대의 용어가 더 맞지 않는가? 우리는 자꾸 이 고구려와 고구려에 있었던 발해가 멸망해버렸죠. 그리고 이 나라를 계승한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고려도 어제 보면 고구려 계승했다지만 신라 계승 의식이 강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고구려와 발해의 영토가 대부분 어디 있습니까? 지금의 북한이나 중국 만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고구려나 발해는 거의 우리 기억 속에 사라져 있고 그렇게 크게 다루지도 않습니다. 너무 안타까워. 연구하는 학자도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면 중국한테 지금 뺏기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연구가 저는 필요하다 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 아닙니다. 패자도 좀 돌아볼 줄 알아야 되죠. 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많은 안타까움을 남기면서 오늘 한번 정해볼까요? 자, 발해의 제10대 선왕, 뭐죠? 발해의 최전승기를 열었던 왕이고 이때 발해가 얻은 별명이 뭐죠? 해동 성국이었다. 그리고 오경 15부 62조라는 새로운 지방 행정제도를 완성했었고 건흥이라고는 독자적 연호도 사용했다. 그리고 조선 후기 실학자, 정조 때 실학자였던 유득공이라는 분이 발해의 역사를 처음으로 기술한 역사책을 만들었는데 그 역사책 이름이 바로 뭐였죠? 발해고고 여기서 새로운 용어를 들고 나왔다. 바로 이 시대를 남북국 시대라고 부르자는 새로운 용어를 들고 나왔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전부 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발해사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가성비 갑입니다. 공부할 분량은 얼마 되지 않는데 무조건 한 문제 이상 꼭 나온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가 이 대단해서 이 발해 역사 좀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이 저는 필요하다 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발해가 멸망했던 말씀드렸죠. 이 발해 멸망 미스터리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 한국사 대중화와 올바른 역사 기록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관리 특별히 유의하시고 항상 힘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